간다. 동료와 함께 가평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이상한 불빛을 보게 됐다는 박 씨. 미친 듯이 그 불빛을 따라갑니다. 그 불빛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고 또 이제 이쪽 산으로 또 유도를 해서 저쪽으로 가보면 또 그쪽에 있고 그런 식으로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헤매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하강하는 빛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UFO만 이제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때 상황은 저는 그냥 거의 흥분 상태였고 커다란 타원형 물체가 눈앞에 딱 45도 각도로 보이는데 그때 아 이게 진짜 UFO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꽉 찬 빛덩어리. 그들이 본 것은 정말 UFO일까요? 밤마다 소녀는 무언가 강한 힘에 이끌려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환한 빛덩어리가 떠 있었습니다. 신기한 듯 하늘을 바라보던 소년. 그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파도가 막 그 칠흑 같은 밤인데 그렇게 크게 치는 밤이었어요. 거기 서 있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쟁반 같은 불덩어리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서 그 광선으로 저를 탁 가슴에 쳤는데 광선을 맞고 그만 정신을 잃었다는 소년 김도연. 그때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 얼마 후에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바로 이렇게 호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UFO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큰 아늑하고 이런 소파고 그런 데는 원래 등불이 없습니다. UFO는 자연스러운 빛이 흘러나오죠. 거기에 소파가 있고 이런 큰 테이블이 이렇게 회의 테이블 같은 이거 이렇게 낮은 게 아니고 높은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의 승무원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ET 영화처럼 그런 괴물이 아니고 아주 잘생긴 미남 세 사람이. 12살 때 처음 외계인을 만났다는 김도연 씨는 언제부턴가 특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난생 처음 보는 부호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전달되는 이 부호를 외계에서 오는 우주의 메시지라 믿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UFO와 외계인을 연구하고 있다는 기인 고재익 씨. 그는 경주 사룡산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집 앞마당엔 이상한 모양의 구조물들이 즐비하고 그 위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글과 그림이 가득합니다. 고 씨가 손수 만들었다는 구조물들. 거기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저것은 24시간 켜놓습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런 거는 다음 세상에는 2000년부터서 밤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은하계의 구조, 은하계에서 은하계 중심이 들어가갖고 구조거품 중심으로 들어가. 그래갖고 거기서 튕겨나갖고 시리우스 저 항성으로 우리 태양계 이동을 하거든.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구조물들은 언젠가 다가올 날 세상이 뒤바뀌는 그날의 일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 씨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예언서인 격암유록을 접하고부터입니다. 이게 이때가 격암유록은 지구에 나타난 외계인들의 역사며 거기엔 외계인이 우리 앞에 출현할 그날의 일들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역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말한다 그랬거든. 거기서 출발은 비행 접시, 소형 비행 접시. 한 사람 한 사람 휴가를 하니까 그게 오는 게 비행 접시라고 생각하게 되신 그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격암유록에는 그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천신이란다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것이 천신이 우주이거든. 격암유록에는 세상의 운이 바뀌는 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고 씨는 그중 가을 하늘에 옥등이 꽉 찬다는 대목에 주목합니다. 옥등이란 바로 외계인들이 타고 온 비행 접시라는 것입니다. 지구인과 공개 접촉을 하기 전에는
그 우주 모선들이 진동을 높이 불면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평상시에는 안 보여. 이제 그렇지만은 99년 8월에는 말하자면 공개 접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휴거를 해서 데려가려니까 모든 사람한테 보이게 비행접시가 이제 하늘에 14만 4천이나 숫자를 개인개인이 다 하나씩 이렇게 주워 모으려니까 하늘에 비행접시가 꽉 차지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벌칙에 그 옥등을 달아놓은 것 같다. 그래서 옥등 추야 381.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디를 세상과 담을 쌓고 외계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고씨. 그의 말처럼 과연 외계인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날이 올까요? 최근엔 종교계에서도 외계인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족 종교인 증산도에선 그들의 경전을 외계인과 연관해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증산도 사상과 외계 문명에 관한 논문을 쓴 이상환 교수. 증산도 도전에는 외계인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외계인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도 수수천리고 수많은 나라가 있지. 이런 평지에 사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변 269장에 보면 하늘에도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각 골마다 다 장수가 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외계인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국가의 형태까지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로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그 외계 문명이 우리 일상생활과도 접해져 있잖아요. 뉴욕타임즈지에서 구체적으로 ET를 그 타임즈 모델로 정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LG 같은 그와 같은 기업에서도 외계인들을 이제 모델로 해서 커머셜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하는 그와 같은 시대니까요. 굉장히 그 친숙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에서 이제 외계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는 것은 뭐 좀 제가 제 생각으로는 때가 늦은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저희들 그 그룹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수많은 별들 중 어딘가엔 우리와 비슷한 세계가 펼쳐지고 우리와 닮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떠오릅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또한 이처럼 단순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태양과 똑같은 별이 하늘에 얼마큼 있느냐 말이지.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뭐 수억 단위가 아니고 수백억 단위도 아니고 수조 단위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태양에도 지구가 매달려 있어 갖고 이렇게 인간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 태양과 똑같은 크기도 같고 온도도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구조도 같은 똑같은 별이 있다면은 거기에도 지구 비슷한 것이 매달려 있고 또 거기도 자연 발생으로 어떤 생명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말이지. 외계 생명체를 찾는 노력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름이 14m나 되는 이 커다란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유기물의 전파를 포착해 관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유기물에 대한 연구가 외계 생물체를 찾는 긴 여행에 과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지역만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별이 생성되는 지역을 장기간 관측을 해보면은 그런 분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약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생성을 봐서는 어떤 진화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결국 그런 유기 분자 모여서 생물체를 이루는 거니까요. 이처럼 외계 생명체를 찾는 우리의 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우주 탐사는 과연 우리뿐인가라는 해답 이상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UFO를 찍은 사진과 UFO를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격담 때문입니다. 동그란 접시가요. 그냥
자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동그란 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8개가 쫙. 그 꼭대기에 있던 그 별과 같은 그 불빛이 하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낙엽처럼 하강해가지고 거의 이제 지상에서 한 1km 정도까지도 내려왔고. 아직까지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미확인 비행물체 UFO.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외계인이 타고 오는 비행 접시라고 단정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말하는 UFO의 움직임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비행을 하고 공중에 가만히 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할까요? 반드시 비행을 하려면은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적어도 대기권에서 비행을 한다고 할 때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좀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돌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공중에 그 위치에 잡고 있으려면 실을 매서 끌고 있든가 뭐 손으로 잡고 있든가 해야 되지. 실이 끊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력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 나타나서 조용히 있다가 지그재그 하다가 빨리 사라졌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그 비행력학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뭐 불가능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비행 원리는 엔진이란 추진체가 있어서 그 힘으로 중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중에 뜬 후엔 날개의 힘으로 비행을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원을 그리며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UFO는 전혀 다른 비행 원리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외국의 한 과학자는 중력장이 전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해서 UFO와 같은 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강한 전압을 가한 공간에는 어찌된 일인지 중력이 작용하지 않게 돼 물체가 스스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장과 중력장이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UFO 비행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UFO 사진을 찍은 기자는 미처 UFO를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깨트는 장면을 찍을 때 한 12번째 카트였을까요?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번쩍이는 성강 같은 게 일더니 제가 약간 그 현기증을 느끼면서 자세가 흐트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은 연속 촬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UFO가 찍힌 것은 가운데 한 장뿐입니다. 불과 125분의 1초 사이에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빠른 비행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요 전자가 닿는 곳에 취재팀은 전자를 광속으로 돌려 빛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가속기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가진 물체를 그렇게 빨리 가속시키는 일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현재 이 속도로는 전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질량에 비해 가지고 4,000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이 기계에 50kg인 사람을 가속을 시킨다면은 저희 기계 150m 끝에 가면은 대략 무게가 한 20톤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그렇게 큰 사람을 가속시킬 방법은 없고 저희는 현재 전자를 가속시키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질량이 4,000배 무거워지게 되겠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한 무게를 가진 물체가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UFO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UFO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것일까요? UFO가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라는 가정하에 전혀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나사에서는 이 혁신적인 추진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로켓을 이용한 추진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제한 방법으로서 나오는 것들이 공간 이동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탁 붙였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던 개미로 하여금 여기로 살짝 넘어가게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딱 이렇게 봤을 때 개미는 순간적으로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이동을 한 셈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공간을 통해 우주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탐사를 통해 늘어만 가는 우주에 대한 지식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생명체가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한 수수께끼의 흔적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달에 물이 있다는 나사의 발표는 이러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We have found water. We have the first unquestionable results indicating that there are significant quantities of water at both lunar poles. 나사의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달에 떨어진 혜성들이 물을 전달했으며 이 물은 햇빛이 닿지 않는 분화구 깊숙이 존재해서 증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발표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 발표는 이미 나사가 몇 년 전부터 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공개를 지금 시켰다 뿐이지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나사에 근무했던 호글랜드 박사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은 달에는 물만이 아니라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만이 아니라 실개천이라든가 거대한 어떤 이 빌딩이라든가 건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들의 주장은 결국 우주 탐사를 해온 나사에서 실제 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혹을 증폭시킨 사건이 지난 95년에 있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촬영했는지 알 수 없는 필름 하나가 세상에 공개돼 충격을 던져준 것입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외계인과 똑같은 모습. 바로 외계인의 해부 과정을 담은 것이라는 주장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필름을 오래전 미국 로스웰에서 일어난 한 추락 사고와 연결지었습니다. (1947년) 미국 로스웰에서 있었던 수수께끼 비행물체의 추락 사고. 당시 미국 전역에 그것은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물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던 미 공군은 지금까지도 로스웰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Headline edition, July 8, 1947. The Army Air Forces has announced that a flying disc has been found and is now in the possession of the Army. Army officers say the missile, found sometime last week, has been inspected at Roswell, New Mexico, and sent to Wright Field, Ohio, for further inspection. 로스웰에 추락한 그 비행물체인 외계인이 타고 있었을까요? 과연 이 필름은 당시의 외계인 해부 수술을 촬영한 것일까요? 이 필름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취재했던 프로듀서를 만나 상황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과 프랑스의 그 필름을 분석을 의뢰를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외계인 시체를 해부하던 그 칼, 그다음에 그 수술실에 여러 가지 소품들, 시계라든가 또 그다음에 전화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1940년대 그 당시의 것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특수효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현재 특수효과 기술로는 이와 같이 정교한 그런 외계인 시체를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필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은 이 필름을 직접 촬영을 했다는 그 촬영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방송 프로덕션을 운영했다는 박 씨. 지난 94년 그는 함께 일하는 작가와 그녀의 아이들을 데리고
장어원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좀 쉬었다 가요. 응? 너무 힘드네. 잠시 쉬었다가 떠나려는 순간 박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그래?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뭔가 지지직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박 씨는 하늘에서 뭔가 반짝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전파 소리 있잖아요. 윙윙윙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텔레비 다 끝나면은 소리 나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고 그런 소리가 이제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저게 뭐지? 헬리콥터 아니야? 따라오라고? 따라오라는 소리 같아요. 뭔가에 홀린 듯 박 씨는 그 불빛을 쫓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뒤로 돌아가면 불빛이 또 있고 자꾸 그 음성은 나는 지구인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우주에서 온 이제 존재다 이런 식의 대답이 오고 남자 음성으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저기 있다. 그렇게 달리기를 2시간. 박 씨는 그만 불빛을 놓치고 맙니다. 자꾸 왜 그래? 이번엔 분명히 들려요. 따라오래요. 머릿속에 무슨 전파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자꾸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게 됐는데 가다가 놓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버렸나 보다 그러면 어디쯤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쪽에 가보면 진짜 그게 딱 정지를 해서 있어요. 없어졌네? 그빠 역시 비행기나 헬리콥터였을 거야. 엄마 집에 안 가? 나 추워. 나도. 벌써 12시간 넘었잖아. 5분만 더 기다렸다 안 나타나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가죠. 밤이 깊고 아이들이 보채기 시작하자 박 씨도 미심쩍은 마음을 접은 채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환한 빗덩어리가 그들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저는 그냥 거의 흥분 상태였고 그 작가 선생님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절하다 했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꼬마애들은 이제 만화에서나 보는 거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박수치고 막 그런 상태였고 굉장히 어두웠는데 그 자체가 이렇게 수은빛 같은 광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가 있구나. 아 저기 UFO구나. 어머 저렇게 큰가. 그 후 박 씨는 외계인과 교신을 계속했고 3년 전에는 외계인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서 어떻게 외계인을 만났을까요? 취재팀은 박 씨가 처음 외계인을 만났다는 장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밤 외계인의 교신에 따라 이곳 가평까지 끌려왔다는 박 씨. 그 묘 있는데 어둠 속에서 지나간 길이라 다시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듯했습니다. 묘가 있는 북 패인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산을 넘어 내리막길에 접어든 박 씨가 잠시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예. 그러더니 뭔가를 발견한 듯 덤불을 헤치며 마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요. 발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저기서부터 한 요만해요. 요만해가지고 딱 2명 딱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니까요. 그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악수했거든요. 내부 화면이 한 2-3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핸들이나 뭐 오토바이 그런 건 없었고
단추 몇 개랑 화면 2개, 3개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단추 2-3번 정도 딱 누르는 것 같더니만 이제 떠가지고 간 거죠. 또 둥그런 원반이 있잖아요. 그 원반 바로 이 자리에서 교신으로만 대화를 나누던 외계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그때 비행 접시를 타고 여행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외계인과 교신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계인과 교신을 계속한다는 박주원 씨의 말은 사실일까요? 외계인과의 교신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든가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 생각의 사이클과 자신의 생각의 어떤 사이클,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인이 어떤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려면은 그쪽에서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의 패턴, 사이클에 맞추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교신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 수신자가 지구인의 경우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선택되는 것이죠. 외계인과의 교신이란 결국 정신 감흥이고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없는 무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 씨의 뇌파를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외계인과 교신을 시도하는 박 씨. 박 씨의 뇌파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박 씨의 뇌파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교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영기 씨. 그는 기수련을 하던 중 우연히 외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외계인과 대화를 나눌 때면 이렇게 저절로 글씨가 써진다는 것입니다. (10여 분쯤) 교신을 하고 나서 그 교신을 끝내는 순간 강 씨는 독특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윽고 강 씨는 교신을 한 내용을 취재팀에게 하나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위상으로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 그다음에 진정고 맞죠? 진정고 실행해야 할 것은 사랑을 팔지 마시고 자신이 직접 쓴 글씨를 강 씨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취재팀에게 몇 번씩이나 되묻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지구촌 구석구석 자각의 종을 올려주십시오. 그거냐? 힘 가는 대로 촥 이게 아주 뭐라노 끌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냥 끌리는 데 쓴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도 같이 막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글씨체가 막 이리 돼버려요. 취재팀은 강 씨에게 평소의 글씨체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교신할 때의 글씨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외계인과 대화를 나눌 때 강 씨는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저한테는 그것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때 오는 몸의 어떤 감흥은 대충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몸을 이렇게 봄날의 기운 좋은 기운이 온몸을 쫙 감싸는 것 같이 이 몸 전체에 이렇게 둥근 어떤 이 빛의 덩어리라고 그래야 되나 기의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이 꽉 이렇게 주위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하늘의 소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요한 어떤 그 상태로 되면서 저쪽과 접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글씨로, 때로는 그냥 소리로, 때로는 소리도 필요 없이 그냥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걸 제가 아는 거죠, 바로. 그 표현 됩니까?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맨 처음 교신을 시작했을 때 강 씨는 이처럼 알 수 없는 부호를 받아 적었고 그 부호를 해석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우리말로 바로 해석돼서 적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강 씨가 모아둔 교신 기록을 보면 처음엔 추상적이었던 대화 내용이 점차 구체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외계인과 교신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강 씨도 뇌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뭔가를 느끼려 하는 강 씨. 뇌파 검사 결과는 강 씨가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생각이 없는 무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조작이나 자기 착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어떤 그 소위 정신 감흥 형태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생각이 자기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텔레파시죠. 그 대표적인 유형이 펜을 손에 들고 있으면은 이 펜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글자가 써 내려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타자기, 흔히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타자기 위에 손을 얹으라 해가지고 손이 자동으로 타자를 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교신을 이제 무주인하고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럼 그쪽에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이 전달되어 오고 그 생각이 전달되어 온 것을 자기가 펜이나 타자기로서 자동 기술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지구상엔 강 씨처럼 외계인과 교신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디언들이 조상 대대로 외계인과 교신을 해왔다는 주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별을 수호하고 어떤 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의례들이 있는데 그 의례의 본래적인 기원, 왜 자기네들이 별을 토템으로 하느냐, 그거는 그쪽 사람들하고 자주왕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주왕래가 있고 그건 이제 텔레파시라든가 직접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계인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공존하는 우주, 거기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구를 방문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외계인이 등장하기를 꿈꾸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우주 저편에 있는 우리와 닮은 생명체와의 감격적인 만남일까요?